누군가의 말에 갑자기 화가 난 적 있지 않나요? 평범한 대화 속에서 툭 튀어나온 한마디가 마음속의 가시처럼 밝힙니다. 그 순간은 짧지만 그 말이 남긴 파문은 길게 이어지죠.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척하면서도 밤이 깊어질수록 그 말이 다시 떠오릅니다. 왜 그랬지? 내가 참지 말았어야 했나? 괜히 바보처럼 넘어간 건 아닐까? 그 질문들은 머릿속을 맴돌며 잠을 방해합니다. 마치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남아 점점 더 큰 불꽃으로 번지는 것처럼 그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한마디에 흔들리고 왜 그 감정에 사로잡히는 걸까요? 심리학자들은 분노는 1차 감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즉, 가장 먼저 올라오는 감정이 아니라는 뜻이죠. 분노의 밑바탕에는 더 깊은 감정들이 숨어 있습니다. 억울함, 모멸감, 외로움, 두려움 같은 감정들이죠. 예를 들어 누군가의 비판에 화가 났다면 그 화의 근원은 내가 무시당했다는 모멸감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다툼에서 화가 났다면 그 화의 뿌리는 버려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감정들을 직접 표현하기 어렵거나 때로는 들키고 싶지 않아서 분노라는 껍데기를 씌워 밖으로 꺼냅니다. 분노는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감정입니다. 즉각적이고 강렬하죠. 그래서 우리는 자주 그 감정에 기대게 됩니다. 하지만 그 분노가 진짜로 나를 지켜주고 있을까요? 아니면 나를 더 무너뜨리고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분노를 자존심을 지키는 도구로 여깁니다. 화를 내야 이 사람이 내 말을 듣지. 참으면 나만 손해야. 이런 생각은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순간의 분노가 남긴 건 자존심이 아니라 후회와 공허함인 경우가 많습니다. 분노는 우리의 의도를 왜곡하고 진심을 흐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진짜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분노라는 소음 속에서 묻히고 맙니다. 그렇다면 분노는 왜 이렇게 강력한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는 그 힘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분노를 짧은 광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는 이성이 잠든 틈을 타 피어나는 광기다. 그것은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을 드러내며 우리를 통제불능의 상태로 몰아간다. 분노는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잊게 만든다. 세네카는 분노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화를 낼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감정에 따라 움직이느냐 아니면 그것을 이해하고 다스리느냐였습니다. 그는 분노를 억누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감정을 마주보라고 했습니다. 감정과 나 사이에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는 것, 그 거리감이 이성을 지키는 방식이라고 말했죠. 세네카는 분노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대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네카의 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감정 조절의 첫걸음은 감정 인식이라고 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 감정을 바로 표출하거나 억누르는 대신 먼저 알아차리는 겁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났구나. 이 말이 나를 자극했어. 왜 이 상황이 나를 이렇게 흔드는 걸까? 이런 질문들은 감정을 잠재우진 않지만 그 방향을 바꿔줍니다. 우리는 그 순간 감정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선택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작은 차이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로마의 황제이자 스토아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매일 자신의 감정을 기록하며 스스로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하루의 시작에 자신에게 이렇게 묻곤 했습니다. 오늘 누군가 나를 자극하더라도 그 감정은 나의 것이고 나는 그에 끌려가지 않겠다. 그는 세상을 다스리는 황제였지만 가장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려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 화를 내는 것은 자신을 벌하는 것과 같다. 그들은 그들의 본성대로 행동할 뿐이다. 그 행동에 대한 나의 반응은 나의 책임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세상의 혼란보다 내 안의 혼란이 더 위험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분노가 우리의 통제력을 빼앗는 순간 우리가 진짜 잃는 건 스스로에 대한 주도권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제 잠시 생각해 봅시다. 분노는 정말로 나쁜 감정일까요? 아니요. 분노 자체는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닙니다.
분노는 우리의 욕구를 알리는 신호입니다. 문제는 그 신호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습니다. 분노를 즉각적으로 표출하면 우리는 단기적인 해방감을 느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종종 크죠. 관계는 멀어지고 오해는 깊어지며 우리의 진심은 왜곡됩니다. 반대로 분노를 억누르려고만 하면 그 감정은 내면에서 쌓여 더 큰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진짜 감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정지의 기술입니다. 감정이 치밀 때 잠시 멈추는 연습을 해보세요. 말을 꺼내기 전 10초간 숨을 쉬며 기다리면 감정에 휘말리는 걸 막고 선택의 여유가 생깁니다. 심리학에 따르면 이 짧은 멈춤은 감정적 반응을 이성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10초는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두 번째는 감정 기록입니다. 화가 났던 순간을 적어보세요. 어떤 상황, 어떤 말이 당신을 자극했는지. 기록은 감정을 객관화해 다음에 더 잘 다룰 수 있게 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처럼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세 번째는 의도 점검입니다. 분노가 치밀 때 자문하세요. 이 말은 필요한가? 진심을 전하는가? 자존심 때문인가? 이 질문은 감정의 흐름을 끊고 통제력을 돌려줍니다. 네 번째는 원인 분석입니다. 분노의 뿌리를 찾아보세요. 왜 이 상황에 반응하나? 직장에서의 화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인정받지 못한 느낌 때문일 수 있습니다. 원인을 알면 건설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대안 표현입니다. 분노를 직접 표출하지 말고 부드럽게 전달하세요. 너 때문이야. 대신 나는 이렇게 느꼈어. 라고. 이는 갈등을 줄이고 소통을 돕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나 메시지라 부릅니다. 여섯 번째는 감정 수용입니다. 감정을 부정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나는 화가 났어 라고 인정하면 감정의 강도가 줄어듭니다. 불교 명상처럼 감정을 관찰하되 얽매이지 마세요. 일곱 번째는 감정 해소입니다. 운동, 글쓰기, 명상 등으로 분노를 풀어보세요.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면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침묵의 용기입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진심을 무게감 있게 전달합니다. 간디의 침묵처럼 당신의 침묵도 변화를 만듭니다.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누군가의 말에 갑자기 화가 났던 그 순간, 그때의 나는 정말로 나를 지키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잠깐의 감정에 흔들려 나를 놓치고 있었을까요? 분노는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 감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노에 휘둘리면 우리는 스스로를 상처 입히고 관계를 망치고 진심을 잃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분노를 곧장 꺼내 쓰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 감정을 다듬고 품고 더 나은 방식으로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될 것인지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화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말하지 않는 힘이고, 즉각적인 반응보다 값진 것은 기다림의 태도입니다. 말하고 싶은 순간 가장 말하고 싶지 않은 태도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깊이 있는 감정의 지혜이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분노는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 분노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당신을 정의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어떤 감정을 마주했나요? 분노였나요? 억울함이었나요? 아니면 외면당한 느낌이었나요? 그 감정은 당신에게 어떤 말을 건넸나요? 그 모든 감정 속에서 당신은 여전히 당신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말보다 태도로, 감정보다 지혜로 당신의 하루가 평온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침묵은 때로 가장 지혜로운 대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의 침묵은 당신의 힘이고 당신의 선택은 당신의 자유입니다. 분노가 당신을 흔들 때 잠시 멈추고 숨을 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 답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닿은 문장이 있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